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둘이 다 같이 할 거고요. 우리는 신중, 중등, 물리를 할 건데 원래 워크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워크북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일단 워크북 교재가 더 있는지 알아보고 워크북 드릴게요. 자, 수업을 하기 전에 수업 소개를 조금만 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쌤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본 사람을 위해서 쌤은 김예리라고 하고요. 전화번호 하나 알려줄게요. 전화번호 저장해 두고요. 그 예전 전화번호랑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새로 저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은 아마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도 쭉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학년은 시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쭉 진행될 예정이고 우리는 수업을 할 때 오늘 말고 다음 주부터는 테스트를 볼 겁니다. 매주 테스트를 볼 거고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커트라인은 70점. 그래서 커트라인을 못 넘겼다 60점부터는 제 시험을 볼 거예요. 제 시험은 수업 다 하고 남아서 제 시험 보고 갈 거고요. 제 시험 봤는데도 70점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제 시험을 봤는데 70점이 안 된다? 그러면 클리닉을 해볼 거예요. 클리닉은 주중에 쌤이랑 날짜 잡아서 시간 되는 날 보강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시험이 아닌데도 만약에 개념 이해가 잘 안 됐어. 아니면 문제를 좀 더 풀고 싶어. 그러면은 클리닉 요청하면은 클리닉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클리닉 해달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부터 숙제를 만약에 안 해오면은 무조건 남습니다. 숙제를 안 하면은 남아서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숙제는 반드시 해와야 되고요. 안 하면은 수업 다 끝난 다음에 남아서 하고 갈 겁니다. 남아서 할 시간이 없으면은 숙제를 해와야겠죠. 그래서 숙제는 반드시 해와야 되고 1일 테스트 말고 또 중간중간에 큰 시험이 2개가 있어요. 중간평가랑 기말평가. 중간평가는 중간에 처음부터 중간평가 보는 날까지 배운 내용 총 들어서 평가 보는 거고 기말평가는 그 다음 내용부터 끝까지 해서 기말평가 총 들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커트라인은 70점. 얘도 70점 못 나오면은 재시험 혹은 클리닉 있을 수 있으니까 평가 준비해 오시면 되고 평가를 보기 전에 일주일 전에 미리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준비를 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안내해야 될 부분이 혹시라도 결석하게 되면은 토요일날 똑같은 수업이 있어요. 토요일날 1시 반에 똑같은 수업이 있어서 그 시간에 대강을 오거나 토요일날에 아니면은 영상 보강하거나. 그래서 결석하게 되면은 대강을 할 경우에는 미리 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주셔야 돼요. 결석하면은 쌤 번호로 줘도 되고 아니면 학원 측으로 연락을 해도 되고. 그래서 결석할 때는 미리 연락을 주시고 대강하거나 영상 보강하면은 선생님이 달라져요. 대강하면은. 그래서 이 경우에도 시험을 보고 점수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클리닉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혹시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없습니까? 네. 그리고 쌤은 매주 수업 시간에 영상을 찍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강 말고도 그냥 영상 보고 싶어요.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영상 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요청을 하세요. 자, 오늘은 진도를 어디다 할 거냐면 맨 앞에 힘 파트를 나올 겁니다. 힘 8페이지. 아마 중등 과정을 하고 넘어왔을 거기 때문에 내용을 한 번씩은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등 과정에서 안 봤던 내용까지 같이 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 힘이란 뭘까? 힘을 할 건데 힘을 하기 전에 우리는 물리에서 이제부터 기호로 나타낼 거예요. 기호. 영어 알파벳으로 나타낼 겁니다. 힘이라고 적으면은 외국인들은 이게 뭔지 모르잖아. 한글 모르니까. 그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기호가 있어요. 기호. 그래서 기호를 나타낼 건데
기호랑 헷갈려 하는 게 단위야, 단위. 기호랑 단위는 서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 자, 내가 A에서 B까지 이동을 할 거야. 근데 이때 걸릴 시간이 3초예요. 그럼 우리는 시간이 3초 걸렸어. 이렇게 한글로 표현할 수 있지. 근데 이러면 외국인들 모르니까 기호로 나타낼 건데 이때 시간을 나타내는 기호는 T라고 나타내요. 그 다음에 3초, 이때 2초가 단위가 돼요. 그래서 T는 3초 3세크가 걸렸어. 세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호랑 단위는 서로 달라요. 여기도 시간이랑 초가 다르죠? 그런 것처럼 기호랑 단위를 구분해야 되는데 한번 자주 나오는 기호랑 단위를 보고 넘어갈게요. 방금 했던 시간은 기호 T, 단위는 초, 세크, 분, 미닛, 시, 아워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질량은 기호 M으로 쓰고요. 단위는 그람 혹은 킬로그램. 여기서 킬로라는 거는 천을 의미해요. 천이랑 똑같은 말. 그래서 1kg은 킬로 대신 천을 넣으면 1000g이랑 똑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리는 기호 S로 쓰고요. 단위는 미터나 킬로미터. 여기도 킬로 있죠? 1km는 1000m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질량의 기호랑 시간의 단위와 거리의 단위가 생긴 게 똑같아.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시간의 단위는 미닛이라고 읽어야 되고요. 질량의 기호는 M이라고 읽는 거고 거리의 단위는 미터라고 읽는 거예요. 각각의 읽는 방법이 다 달라. 알겠죠? 생긴 게 똑같다고 똑같은 걸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헷갈리지 않게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힘은 기호 F, 폴스에서 따온 거죠. F. 단위는 힘에 대한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 이름을 땄습니다. 뉴턴. 기호는 F, 단위는 뉴턴.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힘이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힘이 든다 이런 말 쓰죠. 근데 그 힘이랑 과학에서 힘은 달라요.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정의가 있는데 무조건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 즉 힘이 작용했으면은 운동 상태나 모양이 변화가 돼야 돼. 무조건. 변화가 안 됐다 그러면은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운동 상태를 볼 건데요. 운동 상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나타낼 거야 라고 할 때 빠르게는 나타낼 수 있지. 얼마나 빠르게 운동하는지,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는지 방향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빠르기가 안 변했어. 하지만 방향이 변했으면 걔는 운동 상태가 변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빠르게 안 변해도. 그래서 만약에 힘이 0이야. F가 0이야. 그러면은 운동 상태 변한다 안 변한다?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이해되죠? 그래서 힘이 0일 때는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은 계속 똑같은 빠르기와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운동하거나 그 두 경우 힘이 0이 아니야. 그러면 운동 상태는 변하죠. 빠르기가 변하거나 방향이 변하거나 그랬다는 얘기는 힘이 작용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힘을 배워볼 건데요. 힘을 나타낼 때는 자, 내가 상자를 잡아당길 거예요. 이때 힘을 사용할 거지. 운동할 거니까. 이때 힘은
내가 상자에다가 힘을 가했어. 힘을 가하는 지점에다 점을 찍어. 이거를 작용점이라고 하죠. 힘의 작용점. 그 다음에 이 상자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길 거야. 힘의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내가 10N의 힘으로 잡아당길 거야.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가 돼. 그럼 5N으로 잡아당길 거야. 그러면 작용점 찍고 절반 정도로 그려주면 되겠지.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힘의 3요소, 힘의 작용점, 힘의 방향, 힘의 크기 이렇게 3개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8페이지 왼쪽에 힘의 효과가 아닌 예시 보세요. 아닌 예시.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 아닐 때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여기서 힘이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이거는 과학에서 힘이라고 하지 않고요. 밥을 먹었더니 힘이 난다. 이것도 과학에서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나 성질이 변할 때 물이 액체였는데 끓어서 기체가 되거나 혹은 얼어서 고체가 되거나 이때도 힘이 아닙니다. 운동 상태가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체가 일정한 방향과 속력으로 운동할 때 방향도 똑같고 빠르기도 똑같고 이때는 힘이 0이다 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8페이지 아래에 힘의 표현까지 한번 봤어요.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하고 힘의 방향은 화살표 방향, 힘의 작용점은 화살표의 시작점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힘에 대해서 기본적인 요소 한번 봤고요. 오늘 힘 4가지를 배울 겁니다. 중력, 그 다음에 탄성력, 그 다음에 마찰력, 그 다음에 부력 4가지를 한번 배워볼게요. 첫 번째, 중력. 중력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발견한 힘이 만류인력이라는 힘이에요. 만류인력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 모든 사물, 모든 물체 사이에는 인력이 뭐지?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의 인력이라고 해요. 모든 만물 사이에는 인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류인력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만류인력이라고 해요.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무조건 존재하고요. 그 힘을 우리는 만류인력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중력은 만류인력에 속해 포함되는 힘이에요. 근데 물체 중에서 하나가 지구일 때, 한 물체가 지구일 때 그때의 만류인력을 중력이라고 얘기해요. 즉 중력이란 지구와 물체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해요. 두 물체 중에서 하나가 지구일 때 그때 만류인력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중력을 얘기할 때 우리는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를 나타낼 건데 물리에서 앞으로 크기도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 크기보다 방향을 더 중요하게 볼 거야. 지금까지는 물리가 안 어려워. 중등과정은 물리가 안 어려운데 나중에 고등과정 넘어가잖아? 물리가 진짜 어려워져요. 근데 고등과정 넘어가서 물리를 잘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방향을 생각 안 해. 방향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크기부터 봐. 그러면 나중에 물리가 굉장히 어려워져.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방향 먼저 파악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방향을 볼 건데 자, 사람이 여기 서 있다. 그러면 사람과 지구 사이에서 중력이 작용하지. 어느 방향?
그래서 중력의 방향을 얘기할 때는요 무조건 아래쪽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때는 위쪽이고 이때는 왼쪽이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해야 돼.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력의 크기를 한번 볼 건데요. 원래 만류인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만류인력 상수라는 게 있어요. 그냥 상수값이야. 상수값. 변하지 않는 값. G 곱하기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 거리, 질량, 상수 이렇게 구해요. 근데 중력은 여기서 하나의 물체가 무조건 고정되어 있지. 지구.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묶을 거야. 이걸 묶은 값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값이에요. 자, 내가 분필을 하나 떨어뜨려 볼게. 분필. 자, 지금 내가 분필 잡고 있어. 속력이 얼마야? 속력은 0. 안 움직이잖아. 그치? 내가 이 분필을 떨어뜨릴게요. 슝 떨어뜨렸어. 얘 점점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지는 운동하지. 처음에는 속력이 0이었는데 떨어뜨리는 순간 속력을 갖게 되잖아. 얘는 빨라지는 운동을 해요. 왜 빨라져? 중력 때문에. 중력이 아래쪽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니까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빨라지는데 그때 빨라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가속도야. 우리가 뭐 달리다가 가속도가 붙는다 이런 말 쓰죠. 빨라지는데 얼만큼 빨라지냐가 가속도예요. 즉 중력 가속도는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분필을 떨어뜨렸어. 얘 처음에 속력이 0이었어. 그래서 떨어뜨리면요 얘는 1초 후에 속력은 9.8m/s가 돼요. 또 떨어졌어. 2초 후에 속력은 19.6m/s. 지금 1초마다 속력이 얼마큼 빨라지고 있어? 1초에 9.8 빨라졌고 또 1초에 9.8 빨라졌어. 즉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는 9.8씩 빨라지게 만들어요. 중력이.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우리는 9.8m/s 제곱이다 라고 얘기해. 1초에 9.8씩 빨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힘은 중력 가속도와 그리고 무거울수록 많이 빨라져. 무거울수록 질량에 비례한다.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나타내고요.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는 중력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얘는 모든 물체가 똑같아요. 쌤한테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 9.8이고 너네한테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 9.8이고 아까 분필에 작용할 때 중력 가속도 9.8이야. 질량과 상관없이 모든 물체에는 9.8의 중력 가속도가 적용해. 얘는 모든 물체에 동일해. 근데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죠. 질량은 물체마다 다르잖아. 중력 가속도는 같지만 물체마다 질량이 다르니까 중력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죠? 중력은 물체마다 달라. 중력 가속도는 물체마다 똑같아. 두 개 다른 거지? 중력은 물체마다 달라. 중력 가속도는 물체마다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중력의 크기 구하는 거. F는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중력을 똑같은 말로 바꿔보면요.
뭐냐면요. 중력은 무게랑 똑같아요. 무게. 우리 몸무게 할 때 그 무게 있죠? 무게. 그래서 무게를 한번 볼 건데 무게랑 질량을 구분할 거예요. 자, 무게는 중력이랑 똑같다 그랬고요. 질량은 중력 구할 때 질량 사용했죠. 그럼 질량의 기호가 뭐였지? 질량의 기호는 M. 그럼 무게의 기호는 뭘까? 무게는 뭐랑 똑같다? 중력. 중력의 기호는? 힘이니까? F. 무게는 기호가 F예요. 그럼 단위 보자. 질량의 단위는 아까 얘기했죠? 그람이나 킬로그램. 무게 단위는? 뉴턴. 그렇지. 힘의 단위를 쓰면 되겠죠. 뉴턴. 그 다음에 무게와 질량의 차이점이 뭐냐면 질량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해요. 얘는 변하지 않아. 내가 지구에서 질량을 측정해도 똑같고요. 달에 가서 질량을 측정해도 똑같아. 근데 무게는 중력이죠. 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 질량은 달라질 수 없다 그랬어. 근데 무게는 내가 지금 만약에 쌤이 몸무게가 뭐 한 60kg다. 그럼 내가 달에 가서 몸무게 측정하잖아? 10kg이야. 무게가 달라질 수 있어. 왜 달라질까? 질량은 안 변하는데? 그렇지. 질량은 안 변해. 달에 가도 질량은 똑같아. 근데 중력 가속도가 행성마다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중력 가속도가 행성마다 달라지니까 무게도 행성마다 달라질 수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대표적으로 달에 가면은 무게가 6분의 1로 감소합니다. 근데 쌤이 방금 60kg에서 10kg으로 바뀐다 그랬어. 뭔가 오류를 찾아냈어야 돼. 이거는 몸무게지. 근데 지금 단위를 뭘 썼어? 킬로그램 무슨 단위야? 질량 단위잖아. 무게인데 우리는 질량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잘못된 거야. 오개념이야. 원래는 뉴턴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 얘기할 때 킬로그램 쓰는 거 사실은 잘못된 표기법입니다. 우리는 뉴턴을 사용을 해야 돼요. 무게이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그래서 무게와 질량이 서로 다른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질량은 M, 무게는 중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9페이지에 무게와 질량 두 개 같이 봤는데요. 잠깐 오른쪽 플러스 노트 와보세요. 플러스 노트. 중력의 크기를 볼 건데 지구가 사실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지구는 사실은 타원형에 가까워요. 지구는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어. 사실. 그러면은 원래 중력은 만료 인력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이때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력은 커지고요. 거리가 멀수록 인력은 작아져요. 가까울수록 당연히 잡아당기는 힘 크고 멀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잖아.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라면은 거리가 전부 다 똑같을 거야. 중력이 똑같아. 근데 지구는 사실 타원형이야. 극지방의 거리와 적도 부분의 거리가 달라요. 여기가 적도 부분, 여기가 극지방. 그럼 극지방이랑 적도 부분 중에 중력은 어디가 더 클까? 가까울수록 크다. 그러면 극지방이 가까우니까 극지방의 중력이 더 크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저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지만 사실상은 극지방이 적도보다 중력이 훨씬까지 아니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10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10페이지 넘어가면은 우주정거장에서의 무게와 질량 나와 있는데 우주정거장에서
상태에서는 중력이 거의 없어요. 여기 진공 상태라서 중력이 거의 없습니다. 중력이 없으면 무게도 없겠죠? 똑같은 말이니까 무게는 당연히 0뉴턴이기 때문에 우주정거장에서는 무게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량은 어디에서나 똑같다. 지구에서 측정하든 우주정거장에서 측정하든 질량은 동일하게 측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 넘어가서 탄성력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힘, 탄성력. 탄성력이라는 거는 용수철처럼 늘어날 수 있는 물체에서 작용하는 힘인데, 내가 용수철이 이렇게 있었어. 용설을 잡고 얘를 쭉 늘렸어. 하고 놓으면 어떻게 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반대로 용설을 내가 쭉 압축시켰어. 손 떼면 어떻게 돼? 다시 늘어나서 돌아가요. 이때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그 힘을 우리는 탄성력이라고 불러줘요. 탄성력은 물체가 변형되었을 때, 물체를 변형시켰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 그 힘을 우리는 탄성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탄성력도 당연히 방향이랑 크기를 봐야겠죠. 자, 내가 탄성력을 만들기 위해서 용처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겼다.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얘는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왼쪽으로 이동한다고요. 이때 탄성력은 왼쪽으로 잡아당겨. 그치? 근데 내가 얘를 왼쪽으로 압축시켰다. 그리고 나서 손 떼면은 오른쪽으로 운동할 거예요. 그럼 탄성력을 얘기할 때 탄성력은 방향이 왼쪽이에요 라고 하면 안 되지. 이때는 오른쪽이잖아. 그죠? 그래서 탄성력의 방향은 운동시킨 거의 반대 방향. 운동시킨 거의 반대 방향. 만약에 탄성력을 내가 용수철을 수직으로 매달았다. 얘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겼어. 이때 탄성력은 운동의 반대 방향. 얘를 위쪽으로 내가 밀었어. 그럼 탄성력은 다시 반대 방향. 그래서 탄성력의 방향은요, 무조건 운동의 반대 방향. 운동의 반대 방향.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조금 잡아당기면 얘는 조금만 돌아가지. 근데 얘를 내가 많이 잡아당겼어. 그럼 얘는 많이 되돌아가야 되죠. 변형을 많이 시킬수록 탄성력, 힘이 커져요. 그래서 크기는요, F는 변형 길이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용수철마다 늘어날 수 있는 정도가 정해져 있어요. 잘 안 늘어나는 용수철도 있고 잘 늘어나는 용수철도 있어. 그 값을 나타내는 게 용수철 상수라는 값이에요. 자, 용수철 상수가 크다라는 얘기는요, 잘 안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용수철 상수가 작다라는 얘기는 잘 늘어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탄성력은 F는 용수철 상수 곱하기 변형 길이 X. 얘는 상수값이고 얘는 변형 길이 늘어날수록 탄성력은 커진다. 비례관계에 있는 겁니다. 탄성력 F는 KX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때 앞에 우리가 표현할 때 마이너스 KX라고 표현해요. 마이너스 KX. 우리가 힘이나 물리량에서 마이너스라는 거는 항상 음의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탄성력이 마이너스 값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탄성력은 운동의 반대 방향이 됐지. 이
반대를 우리는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 보통.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는 이 정도의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는 음의 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반대 방향이다 라는 방향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저 문제에서 저 힘에서 그래프가 나왔어. 변형 길이 길어질수록 탄성력은 커진다라고 했었죠.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 변형 길이 늘어날수록 탄성력은 커진다. 근데 그래프를 주고 여기서 용수철 상수를 구해봐라고 주는 거야. 문제에서 변형 길이와 탄성력을 주고 용수철 상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때 보면은 용수철 상수 F는 KX인데 용수철 상수 그러면 K는 X 넘기면 X분의 F죠. 여기서 X분의 F 하면 뭐야? 기울기가 나와요. 기울기 구할 때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이라고 하죠. 여기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 즉 용수철 상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저 그래프 나오면요, 여기서 기울기가 용수철 상수예요. 지금 보니까 기울기 일정하지? 용수철 상수 일정해요, 항상. 그래서 그래프 혹시라도 나왔으면은 기울기를 용수철 상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탄성력 보면요, 탄성력은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아까 있고요. 방향, 변형이 일어난 방향과 항상 반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탄성력의 크기, 당연히 변형시킨 힘의 크기. 자, 내가 탄성력의 크기를 나타낼 때 얘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잡고 있어. 그럼 얘 지금 정지하고 있지. 내가 잡아당긴 힘을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줬대. 나는 힘을 가했는데 왜 정지하고 있어? 운동 상태가 왜 안 변해? 운동 상태 안 변한다라는 거는 힘이 어떻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죠. 정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힘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나는 힘을 10N 가했어. 즉, 그 말은 가한 힘의 반대 방향으로 10N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힘은 무슨 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탄성력. 즉, 탄성력의 크기는 내가 가해준 힘이랑 똑같아. 내가 15N으로 잡아당기면 얘는 15N의 탄성력이 작용하고요. 내가 5N으로 잡아당기면 얘는 5N의 탄성력이 작용해요. 얘를 수직으로 매달아도 지금 이 물체의 질량이 1kg이라고 해보자. 1kg. 그럼 얘는 질량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용수철을 잡아당길 거야. 얼만큼 잡아당겨? 힘의 크기 얼마야? 지금 무슨 힘 작용하고 있어? 중력. 어떻게 구한다고요? mg. 근데 질량이 1이고 중력 가속도 9.8이야. 지금 아래쪽으로 9.8N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 그러면 아래쪽으로 9.8만큼 작용하네. 이때 탄성력의 크기는요? 그렇지, 똑같지. 9.8N의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얘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 추가 한 개 더 매달았어. 1kg짜리를 한 개 더 매달았어. 이때 탄성력의 크기 얼마야? 아래쪽으로 얼마큼 잡아당기고 있어? 중력 작용하고 있죠? 어떻게
어떻게 구한다고요? 9.8 곱하기 질량 2니까 2 하면은 19.6N. 그럼 탄성력은? 그렇지, 똑같지. 19.6N이 작용한다. 즉, 추의 무게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탄성력이 커진다라고 보면 되지.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커지니까. 그래서 수직이든 수평이든 힘의 크기만큼 탄성력이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탄성체가 변형된 길이에 당연히 탄성력 비례한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탐구 자료까지 방금 봤어요. 추의 무게를 1개, 2개, 3개, 4개 계속 늘어날수록 변형 길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변형 길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탄성력 커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융수철에 매단 추의 개수가 2개, 3개로 늘어나면 융수철의 늘어난 길이도 2배, 3배가 된다.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2번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추의 개수, 즉 추의 무게에 비례한다라고 해줘야 되지. 늘어난 길이와 무게는 비례. 따라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면 용수철에 매단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았을 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12cm면 지금 여기 보니까 1개 매달았을 때 2cm 늘어났어. 근데 늘어난 길이가 12cm래. 무게가 몇이라는 거야? 6N이라는 거겠죠. 무게가 1N인데 2cm 늘어났으면 6N일 때 12cm 늘어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탄성력의 이용은 양궁 잡아당기지. 잡아당기면 얘가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화살이 앞으로 날아가는 거. 침대는 푹신푹신하죠. 그 안에 용수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푹신푹신하게 하는 것도 용수철 있는 거. 키보드, 용수 저울, 자전거 안장, 고무줄, 볼펜 전부 다 용수철 들어있죠. 그래서 탄성력을 이용하는 예시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중요 탄성력. 오케이. 그럼 넘어가서 문제를 조금 풀어볼게요. 14페이지 넘어가. 14페이지 넘어가서 14페이지 서술 유형 한번 풀어볼게요. 1, 2, 3, 4.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우주 비행사의 질량과 무게는 어떻게 변하는지 서술하시오.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무게는 어떻게 될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겠죠. 지구로부터 멀어지니까 멀어지면은 중력 작아지니까 무게 작아진다. 질량은 변하지 않고 무게는 감소한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번에 길이가 10cm의 용수철에 질량이 100g의 추를 매달았더니 용수철의 전체 길이가 13cm가 됐대. 몇 cm가 늘어난 거야? 100g에 3cm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 용철에 500g의 추를 매다면 용철 전체 길이 500g이면 몇 cm 늘어나야 돼? 그렇지, 15cm 늘어나야 되죠. 따라서 전체 길이는 25cm가 되면 되겠죠. 원래 길이에 늘어난 길이 더해주면 되겠죠. 3번 다음 그림처럼 가 체중의 위에 양발로 서 있을 때, 나 한 발로 서 있을 때, 다 쭈그리고 앉아 힘을 줄 때 몸무게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보면은 지금 가나다 어떻게 앉아 있든지 간에 사람의 질량 변해요, 안 변해요? 질량 안 변하죠. 그러면 무게도 안 변하죠. 따라서 몸무게는 가나다가 모두 같다라고 해줘야 되죠. 4번 다음은 여러 행성의 중력값을 지구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한 것이다. 여러 사람이 장대 높이 뛰기를 할 때 가장 높이 뛰어오르려면 중력의 크기가 어때야 돼? 작아야 되지. 지금 중력값은 가장 작은 게 수성. 따라서 가장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행성은 수성. 까닭은 중력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다 됐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뒤에 힘 마저 나가 볼게요.